반갑습니다. 엑셀을 디자인하는 튜터 엔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재관리 버전 2.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도 자재를 관리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정리된 자료를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출고율을 클릭을 하면은 숫자만 입력하세요 라는 설명 메시지가 팝업이 되고요. 여기에서 제가 80이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아래에 정보들이 소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문어를 11월로 입력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80% 또는 11월 달인 정보가 팝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5월로 다시 고쳐볼까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서식을 한번 고쳐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테이블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근거가 되는 자료는 지금 왼쪽을 보시면은 제가 숨김 처리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정보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자재 관리라는 디테일한 표에서 앞에 있는 상위 정보만 몇 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팝업 시켜 놓을 수 있도록 논리를 걸어 놨습니다. 다음 시트로 넘어가 보시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템부터 출고일까지 정보가 출력이 되고 있고요. 매월마다 일자별로 자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은 입고는 한 번에 되고요, 불출이 매일마다 이렇게 일어납니다. 안 되는 날짜도 있죠. 물론 참고로 365일 근무가 가능한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회색 줄이 쳐져 있는 구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열이 되는 회색 바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준 날짜라고 적혀져 있죠. 제가 기준 날짜를 1월 10일로 바꾸면은 이 기준 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고율은 정보가 계속해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 끝에다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 출고량도 계속 바뀌면서 출고율이 또 바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바뀌면서 회색 바로 또 바뀌는 접점이 생길 겁니다. 그때는 리오더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고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기준을 걸어놓은 논리는 70% 이상 출고가 진행이 됐을 경우는 리오더 알림이 될 수 있도록 색깔을 칠해주는 시각화 논리를 걸어놨습니다. 이 앞으로 이동해 보시면요, 여기 출고율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행으로 회색 바를 그리는 기준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준 날짜는 세로 바, 지금 어디에 내가 위치해 있는지 이 접점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바를 시각화해 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1년치에 대한 자재 출고에 대한 부분을 입력할 수 있도록 걸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숨긴 열도 있는데요, 발주량부터 해당하는 원가 합, 실제 입고된 날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MDP라는 거는 딜리버리 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딜리버리 타임도 평균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리오더를 해야 될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고 수량이 있고요, 실제로 주문한 수량과 입고된 수량이 일치하는지 입고율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고량은 오른쪽에 계속해서 누적으로 쌓여가면서 정보가 출력이 될 거고요. 이 출고량이 변화가 되면 이 출고율이 변하면서 알람이 울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논리를 짜고 나서 분석으로 와서 총 합계를 출력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고요.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필터링해서 우리가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가 또 테이블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제가 논리를 항상 설명을 드리니까 필요에 맞게 조금씩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출고율과 주문월이 기준점 두 개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요, 나는 상품명 또는 발주량, 수량에 따라서 필터링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 논리를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자재 관리 이런 논리를 만들 수 있는지 문제 파일로 넘어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중요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이렇게 빈칸 처리를 해 놨고요. 상단에는 일자가 출력되는 논리를 한번 같이 걸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출고된 정보들은 이미 제가 입력을 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여기 수불되는 상황을, 그러니까 출고되는 상황을 입력을 매일매일 하시면서 회색 바가 칠해지는지 안 칠해지는지 그걸 통해서
리오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를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출고량 이 부분은 는 해서요. SUM 갈로 열어주시고 여기 있는 부분 전체를 데이터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비어있는 칸인데 제가 1년치 달력 같은 형태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sum 함수 걸어 주시고 엔터 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값을 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출고율은 출고된 수량 나누기 입고 수량으로 해서 출고율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더블 클릭해서 값을 채워 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처음에 시작하는 일자만 입력하게 되면 이 오른쪽에는 날짜가 그대로 해당하는 월에 따라 입력이 될 수 있도록 논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함수가 들어가 있죠. 자, 일단은 샘플로 하나만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우리가 미래 시점에 대한 입출고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2025년 1월 1일이라고 일단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해당하는 일자만 출력이 되고 갈로 여 닫고 요일이 한음절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1번 눌러서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으로 와 주시고요. 이 부분에다가 DD 날짜를 두 자리로 나타내겠다 갈로 열어 주시고 AAA 3번 눌러 주시면 요일의 첫 음절만 이렇게 출력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를 일단 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025년 1월 1일이고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요 는 if 갈로 열어 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이 값이 는 EOmonths라는 함수 여러분 알고 계시죠? end of months라고 해서 그 달의 가장 마지막 일자를 출력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여기 참조해 줄게요. start date를 참조해 주시고요. 콤마 그 달을 지칭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months 부분은 0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달 마지막 일자라고 하는 개념은 1인 거예요. 그 다음 달이라는 개념. 그래서 저는 이번 달이라고 해서 0이라고 입력을 해 주도록 할게요. 갈로 닫습니다. 여기 있는 일자가 만약에 같다면 콤마 찍고 쌍따옴표를 출력하도록 할게요. 참조한 주소에 들어있는 날짜와 이오먼스 마지막 일자가 출력되는 날짜가 동일하다면 빈칸을 출력을 해 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날짜, 시작한 날짜 더하기 1 해서 오른쪽으로 값을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닫고 엔터 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도 표시 형식을 이렇게 이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사용자 지정해서 DD 갈로 열고 AAA 갈로 닫고 엔터. 그럼 2일이 됐고요. 오른쪽으로 값을 드래그해서 1월달은 31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월달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는 다시 한번 2월 1일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또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 주셔야지 해당 일자만큼 일수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2월달을 확인해 볼게요. 2월달 같은 경우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보시면 28일로 끝났고 그 다음에는 함수가 들어가 있지만 생략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생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2월달 마지막 일자가 아닌 경우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28일, 29일, 30일, 31일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는 날짜 형태가 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마지막 일자라고 하는 거는 28일 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정확하게는 오른쪽에 있는 이 날짜가 해당하는 월의 마지막 일자예요. 여기는 플러스 1씩 더해졌죠. BW4 더하기 1. 그래서 정확하게는 여기는 27일이에요. 27일 더하기 1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짜는 아니고요. 여기가 바로 마지막 날짜거든요. 마지막 날짜에 플러스 1한 이 날짜 구간은 사실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 지워볼까요? if error라는 값을 일단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value 값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일자가 없는 상태에서 플러스 1을 하면은 이렇게 value 오류 값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if error라는 함수를 추가로 하나 더 중첩을 해 줄 겁니다.
여기에서 if error 해주시고요. 콤마 쌍따옴표 빈칸 출력하겠다라는 거죠. 가로 닫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긁어서 서식 없이 채워놓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표는 마무리가 되셨을 거고요. 이제부터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도록 할게요. 출고율이 출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70%보다 지금 출고된 이 수량이 많다면은, 그러니까 70%를 넘어간 출고율이라면 색깔을 칠해서 리오더를 준비하라 라는 알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행을 색칠을 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 범위는 A5번부터 지정을 할게요. 조건부 서식에서 행렬에 대한 전체 색깔을 칠하는 조건부 서식 논리는 상단 카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전체 범위를 지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래로 범위를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컨트롤 백스페이스 바 누르면 시작점, 데이터 범위의 시작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규칙 설명 편집에 커서 찍어 주시고요. 여기에서 출고율 이 부분이 시작점이 되고요. F4번 키를 한번, 두 번 눌러서 P라는 열을 고정시켜서 기준값이 들어있는 열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뒤에는 행 번호는 달러 표시가 없죠. 항상 조건부 서식에서 범위 지정이 되었다라는 거는 기준값도 될 수 있으면서 서식을 지정받을 권한도 생긴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기준값으로는 P라는 열만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 기준값은 P라는 열만 한정을 시켰고요. 그리고 행 번호는 위치를 이동하면서 같은 행에 있는 친구들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삼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행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색깔을 지정받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서는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주의해 주시고요. 특정 하나의 셀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체를 클릭을 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범위는 P열 안에만 고정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크다 0.7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0%보다 큰 지점을 찾아 가지고 리오더가 발생한 지점이기 때문에 색깔을 칠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서 무채색 계열 좀 밝은 톤으로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칠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출고율이 70% 이상인 구간만 이렇게 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가 백데이터 구간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 일수가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MDP, 그러니까 평균 납기까지는 우리가 보면서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정보는 일단 마무리가 됐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잠깐 숨겨 놓도록 할게요. 최대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날짜를 최대한 팝업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입고율은 잠깐 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여부도 잠깐 숨기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오른쪽 잠깐 빼놓고요. 최대한 오른쪽에 있는 정보가 많이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 이 부분도 오른쪽 틈 숨기기 해서 일단 상품명으로 여기 정보를 좀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도 잠깐 숨겨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최대한 정보가 팝업이 되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기준 일자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있는 정보를 카피해서 붙여 놓고요. 기준 일자, 그리고 여기에는 날짜가 입력이 되게 될 건데, 보통은 today라는 함수를 써서 오늘 날짜에 따라서 기준열이 계속해서 표시가 되면 좋을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실습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일자를 넣어서 열 방향으로 이 날짜에 해당하는 구간이 바로 눈에 표시가 되도록 시각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는데요. 지금은 일자가 적혀져 있는 여기서부터 범위를 지정하면 되겠죠. 조건부 서식에서는 범위 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요. 컨트롤 백스페이스 눌러주시고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준 날짜가 들어올 거죠. 여기는 절대 참조가 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는 여기 있는 날짜를 찍어 주도록 할 거고요. 혼합 참조를 행만 걸어 주도록 할게요. 이 4번이라는 행,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준이 되는 값, 일치하는 값을 찾는 논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같은 열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열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여기 상대 참조죠. 그래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해당하는 값이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식을 적용받을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색깔군도 이번에 비슷하게 맞추어서 확인 눌러 놓도록 할게요. 날짜를 2025년, 자 미래형으로 하기로 했죠. 1월 8일 정도로 해볼까요? 그러면 1월 8일이 색깔이 칠해졌죠. 여기서는 형식을 간단한 날짜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1월 11일 정도로 해볼까요? 그러면 1월 11일이 이렇게 색깔이 칠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석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삽입해서 확인 눌러 놓고요. 여기서 숨겨져 있는 부분은 다 일단은 해제를 해 놓도록 할게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필요한 정보를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A열부터 P열까지 컨트롤 C 해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버튼 여기도 눌러서 열 넓이는 유지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맞춰 놓도록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정보를 갖고 왔기 때문에 서식까지는 갖고 왔는데 여기 있는 값은 가져오지 못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와 일단 연결을 시켜 줄 겁니다. 여기서는 는 해주시고요. 여기를 콕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쵸? 연결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값을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조건부 서식도 이렇게 운영이 된 걸 볼 수 있었죠. 그 조건부 서식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규칙이 그대로 카피가 된 걸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필터링을 한번 해 볼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기준 일자가 필요 없거든요. 여기서는 홈 탭에 지우기 눌러서 모두 지우기 해 놓도록 할게요. 여기는 오른쪽으로 잠깐 당겨 놓고요. 여기서는 80% 정도로만 잠깐 맞춰 놓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가 오른쪽에 필터링 된 정보를 일단 출력을 해 볼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부분합을 출력할 수 있는 그 합계값을 여기 잠깐 넣어 놓도록 할게요. 4번행 밑에 하나 삽입해 주시고요. 발주량을 sum 해서 전체 이 범위를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는 충분히 100 정도 이렇게 잡아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가는 컨트롤 C 여기 원가 구하고 나서는 총 원가합 나누기 발주량을 해서 정확하게 가중평균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DP는 average 해서 여기 밑에 있는 부분 100번까지 업데이트해서 평균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으로 바꿔 주실게요. 여기서는 소수점이 나오기 때문에 심표를 찍어서 일단 소수점은 없애 놓도록 할게요. 사용자 지정이 나올 것 같네요. 여기서는 입고 수량 붙여넣고요. 자, 입고 수량 나누기 발주량을 해서 입고율을 구해 놓도록 할 거고요. 입고 수량은 전체 붙여넣기 해서 수식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100분율이니까 일반으로 바꿔 놓고요. 컨트롤 1번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샤코모샵0 선택해 주시고요. 출고율은 출고량에다가 입고 수량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분합을 중간중간에 출력해 놓도록 할 거고요. 여기는 목록들을 일단 다 카피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이쯤에다가 붙여 놓고요. 컨트롤 버튼 눌러서 너비는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값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 아랫부분에 값을 업데이트를 해 볼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함수는 필터라는 함수를 사용해 볼 거고요. 일단 여기에는 우리가 기준으로 넣어야 될 값을 업데이트를 좀 해 놓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일단 출고율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은 일단 복사해서 가져오고 지워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은 오른쪽으로 2개 해주시고요. 여기는 주문월이라고 해볼게요. 출고율 주문월 이 부분 전체 범위 지정해서 이렇게 바꿔놓고요. 필터는 걸 때 목록이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시작하는 점은 여기에 콕 찍어주도록 할게요. 는 필터 해주시고요.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출력할 범위를 정해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범위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충분한 범위가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아까 100으로 했었죠? 100으로 맞춰 주시고요. 콤마 포함이란 건 배열이 들어가야 돼요. 비교 대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true, false가 출력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여기선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아까 찍어 놓은 게 뭐냐면 이 출고율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찍어 주시고요. 는 여기를 비교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는 하는 게 아니라 이 출고율보다 크다라고 해볼게요. 이 출고율보다 큰 구간이라면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리오더를 해야겠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괄호를 일단 시작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닫아 놓도록 할 거고요. 플러스 수식안에서 보통입니다. 대부분 플러스 연산자를 통해서 연결해주면 OR이란 개념이 생성되거든요. 여기서는 괄호 열고 once 해주신 다음에 여기 우리가 주문 일자라고 해볼게요. 전체 범위를 정하되 (100) 지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는 이번에는 여기 있는 숫자랑 주문 일자 주문월이라는 여기 있죠. 여기 AH2라는 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에 날짜에 있는 값이 필터링 되게 해 볼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을 해 놨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각각 만족하는 정보들이 다 출력이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콤마 찍고 if empty 값이 없으면은 값이 없음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렇게 논리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고율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구간인데 %에서는 보통 비어있는 값은 0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값이 다 출력이 될 거예요. 일단 값을 출력을 하고 나서 부족한 수식을 중첩하고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쳐볼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NA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필터 논리 안에서 발생한 오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수식을 잘 보니까 P41로 끝나 있죠. 배열은 항상 끝나는 지점을 각각 이렇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P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이죠. 엔터 쳐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값이 출력이 됐어요. 그쵸? 보통 비어 있으면은 모든 값이라는 논리가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특히 출고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주문월이라는 거는 일단 1월부터 12월이라는 특정 일자가 있어요. 근데 비어 있는 경우는 0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친구 때문에 모든 정보가 출력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오더라는 구간 여기는 0이 출력이 되어 있죠. 비어있는 구간 배열로 값을 출력하는 경우는 이렇게 0이 출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티어를 전체 범위 지정하고 컨트롤 1번 눌러주시고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해서 샵만 하나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참고로 샵은 정수 마이너스를 포함해서 음수 양수를 포함해서 1부터 9까지 출력해주는 형식 기호죠. 여기 정수 0은 빠져 있습니다. 그쵸?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주문 일자와 실 입고일 여기도 범위를 충분히 잡아주시고요. 간단한 날짜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있고 일자 같은 경우도 범위 지정해서 콤마 찍어 놓도록 할 거고요. 여기도 콤마 찍어 놓고요. 여긴 퍼센트가 출력이 되니까 퍼센트를 눌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가는 소수점이 출력이 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전체 범위 지정을 해서 콤마 눌러 놓도록 하겠습니다. 발주량도 콤마 눌러 놓도록 할 거고요. 총 합계량도 콤마 눌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테두리가 없거든요. 필터링 된 정보가 어느 만큼 정보를 출력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자동으로 테두리 선이 출력되는 논리도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가운데 정렬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으니까요. 전체 범위 정해서 가운데 정렬 일단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범위를 충분히 일단 한번 잡아 볼게요. 100행 지정을 했는데 150행 정도까지 범위를 지정을 일단 해 놓도록 해 볼게요. 그리고 홈탭의 조건부 서식에서요.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결정해 볼 거고요. 규칙 설명 편집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콕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서요. 만약에 여기 어떤 정보가 있다면 테두리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빈칸과 같지 않다면 이 기호 뜻 아시겠죠? 부등호 모양이 두 번 들어갔습니다. 빈칸과 같지 않다. 이런 경우라면 지금 여기 S열만 범위를 고정을 했습니다. 기준열이 S 안에만 있고요. 범위가 지정되어진 구간 하나하나를 모두 규칙이 들어가는 구간과 기준이 일치하는지 비교를 할 겁니다. 어쨌든 특정을 해놓은 기준 구간은 S열이기 때문에 같은 S열에서 행번호, 그쵸? 행번호는 움직이고 있죠.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움직이는 이 행번호와 비어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일치하게 된다면 서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권한을 활용을 해서 지금 제가 지정할 서식을 적용받게 될 겁니다. 서식에서 테두리, 촘촘한 점선, 윤곽선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테두리가 정보가 있는 구간만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출고율을 제가 50으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퍼센트 단위 꼭 입력해 주시고요. 엔터. 여기는 퍼센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눌러 놓도록 할게요. 주문월은 1월부터 12월 0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50% 이상이라는 친구들만 정보가 들어왔겠죠. 여기 보시면은 다 50% 이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 10월로 바꾸고 엔터를 칠게요. 여기는 또 퍼센트가 들어갔네요. 일반으로 바꾸고요. 10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볼게요. 90% 이상이거나 10월달 이상인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또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지워 볼게요. 그러면 10월이라는 이 조건에 필터링이 안 되고 정보가 다 출력이 돼요. 한번 볼까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여기가 끝구간인데 끝에 있는 정보까지 모두 출력이 되죠. 보통은 0%라는 이 부분에 해당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여기는 잠깐 숨김 처리를 해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작되는 부분의 필터에서 수식을 좀 고쳐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콤마 다음 두 번째 여기 포함이라는 개념에서 if 갈로 열어주시고요. 이 구간을 클릭해 줍니다. 이 구간은 절대 참조해 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필터가 동적 배열 함수이기 때문에 상대 참조를 운영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는 만약에 빈칸이라면 콤마 찍도록 할게요. 빈칸이라면 이 먼스가 출력한 이것만 작동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빈칸이면 먼스 부분만 필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콤마. 그렇지 않다면 value if false. 빈칸이 아니라면 이 뒷부분에 있는 부분이 작동이 되면 되겠죠. 필터 함수 안에 if 함수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 10월 달에 해당하는 정보만 이런 식으로 필터링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80을 입력해 주시면은
해당하는 정보까지 우리가 팝업을 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을 지우게 되면 80% 이상인 구간만 이런 식으로 팝업이 되면서 니오도 여부를 바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제목을 분석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재관리 버전 2.0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일단 예전 강의와 조금 다른 부분은 시트를 여러 개 만들어서 월별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형태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한 판의 전체 연도에 대한 일자를 관리할 수 있게 해놓고요. 분석에는 시트 하나만 더 추가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필터링하는 정보로 가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